오늘부터 인도네시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인 권력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즉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가 미국과 한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은 물론 일본, 유럽 등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사우디가 미국에서 썼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들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에게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이죠. 빈 살만은 사실상 사우디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권력자들의 그를 만나기 위해 달려갑니다. 앙숙이었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지난 7월 자존심을 굽히고 사우디를 방문했습니다. 사면임을 통해 황제가 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오는 12월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이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각하기로 유명한 푸틴이 빈 살만을 만날 때만큼은 평소와 달리 일찍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빈 살만 왕세자의 발표가 무엇인지, 주변국들이 왜 경악을 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의 서울 44배 크기의 최첨단 미래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 크기 도시를 짓기 위해 총 710조 원 규모가 투입되는데요. 역대급 오일머니 보따리가 풀릴 것으로 기대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미국 기업들이 71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싹쓸이할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의 계약을 모두 걷어차버리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네옴시티의 첫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것은 2017년입니다. 당시 32세에 권력을 쥐게 된 빈 살만 왕세자가 석유 중심 경제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국가 장기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네옴시티를 내세웠는데요. 네옴시티는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사막에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등을 현실에 구현한 꿈의 도시 유토피아였죠. 2017년 첫 발표 때는 실현 불가능한 신기루로만 여겨졌습니다. 5년 동안 이렇다 할 진척도 없었죠. 그동안 구상과 디자인 변경,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일정이 다소 늦춰졌지만 올해는 네옴시티를 위한 굵직한 발주가 이뤄지는데요. 내년부터는 보다 본격적인 프로젝트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네옴시티의 핵심이자 주거 단지인 더 라인은 500m 높이의 2개의 건축물이 길이 170km까지 평행하게 뻗어 있는 형태입니다. 건물 외벽은 거울처럼 반사되는 유리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광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미러 라인 안에는 수직 농장, 스포츠 경기장, 요트 정박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내부는 인공지능 기술로 사계절 내내 온화한 기후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완공되면 최대 600만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죠. 미러 라인의 끝에서 끝까지는 고속 열차를 이용하면 20분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1차 완공 목표는 2025년으로 도시에 필요한 주택,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입찰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제 시작인 분위기이지만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제치고 이미 수주를 받는 등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조 단위 프로젝트 가운데 한 개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했습니다. 지난 6월 양사는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했고 스페인 악시오나와 인도 라르세넨트브로, 스페인 FCC 건설, 중국 국영건설공사 등과 경쟁을 벌인 끝에 사업자에 선정됐죠. 해당 사업은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 라인즈하에 총 28km 길이의 고속 화물철도 서비스를 위한 터널을 뚫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만 18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작년 6월에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체인 한미글로벌이 더 라인의 마스터 플랜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밖에 빈 살만은 한국의 몇몇 기업에게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는 물론 콘텐츠 수주를 따기 위해 정보기술 기업, 스마트팜 기업 등이 필요하죠.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라이 토르드라이브, 포테닛 등 모빌리티 기업과 네이버, KT 등 잇 기업, 엔싱 등 스마트팜 기업도 이번 사우디아라비아행에 동참했습니다. 로봇 클라우드, AI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구축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알릴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중동에 발을 들이민 건 2013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3년 국내 건설사들은 중동 각지의 플랜트와 신도시 주택단지, 인프라 토목공사에서 나오는 오일머니를 놓고 유럽과 일본 유수의 건설사들과 경쟁을 해야 했죠. 기술력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끼리도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주 단가는 한없이 내려갔으며 지금 생각해보면 저가 수주의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사업 구조였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저가 수주 쇼크 당시 국내 건설사들에게 가장 큰 손실을 안겨줬던 국가입니다. 그러나 1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우리에게 이 중대한 공사를 맡기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전체 프로젝트 중 대부분의 공사에 대해 수주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시행 주체인 네옴컴퍼니 관계자 상당수가 한국 건설사를 내심 선호하고 있다는 호문과 차례로 한국 회사들이 수주를 따고 있다는 점, 빈 살만의 17일 한국 방문해서 재계 인사들을 만난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의 왕세자 빈 살만이 또 다시 K건설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건설사들이 보여준 책임감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 당시 저가 수주 탓에 막대한 어닝 쇼크를 내고 회사가 휘청이는 고통 속에서도 맡은 공사를 끝까지 마치고 철수했던 국내 건설사들에 대한 긍정적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중동에 들어왔던 유럽과 일본의 건설사들은 손실이 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곳들이 많고 이후 회사와 국가 간 국제소송으로도 이어지면서 불편한 관계가 된 곳들이 상당수지만 한국 건설사들은 변수가 생겨도 공사만큼은 끝까지 수행하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 전 우리는 손실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10년여 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게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 건설사들에겐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낸다는 신뢰를 중동 국가에 심어줬죠. 물론 이번 수주에서는 절대 저가 수주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사우디 출국 전 참석한 행사에서 저가 수주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사업비 총액은 2010년대 중동 저가 수주 당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큽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충분한 중동 공사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며 발주처에 깊은 신뢰도 쌓여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시 재계의 역할도 기대됩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빈살만 왕세자 간의 친분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주전에서 삼성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죠.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단독 면담했고 다른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도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은 앞으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다수의 주택 플랜트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SK, 현대차, 롯데 등 주요 그룹 역시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는 단지 건설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도시망 공기 로봇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통해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현대차의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차 진출 역시 모색할 수 있죠. 특히 최근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사 발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건설사들은 1973년 중동 지역에 처음 진출한 이후 사막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죠. 현재까지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건설 프로젝트의 누적 규모는 1,551억 달러에 이르죠. 이번 네옴시티 프로젝트로 제2의 중동 붐이 실현되길 고대합니다.